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옛말에 게으른 사람 정을 추하는 날 지게 지고 나무회로 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오다가 저번 주, 이번 주 3주에 걸쳤어요. 바다는 그냥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막 그냥 연달아 흰남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무슨 돌이라는 또 도리가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죠. 그래서 담미 PD가 바빴습니다. 발등에 불이 늘 전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촬영을 하자 해서 굉장히 가까운 내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고승만이에요. 지도상 보게 되면 이 부위가 고승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승만,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비사도 거디에가 없도, 저 마주 보이는 저게 통영 강도면 가오치라는 곳이에요. 사랑도와 통영간을 잇는 카페리 항구가 있는 곳이고 딱 맞은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굴령포 고성군 삼산면 굴령포 여기 한적한 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파제, 이렇게 한적한 이곳에서 그 이름도 장엄한, 정말 장엄합니다. 갯바위, 가을철 갯바위 감성돔 낚시 시즌 오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바람이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이곳을 찾았나 그러면 이곳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낚시를 할게요. 느긋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곳은 옛날에 제가 아주 먼 옛날에 지금 이 캠핑장이 이렇게 절비하고 있는데, 옛날 이곳은 굴 가공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굴 가공 공장이 이렇게 있고 방파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 굴 공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굴 공장 지인들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아주 좀 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한 10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와서 공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잘 됐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이곳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5년 전, 20년 전 그 기억, 그때 정말 큰 씨알급의 감성돔이 마리수로 나오곤 했는데, 옛날 그때 전설의 고향 비슷하겠죠. 지금은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사납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즌 오픈 감성돔 낚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막 1시간 도착해서 이제 9시입니다. 8시 30분, 9시가 다 돼가는데 마음도 급해서 안 해요. 물고기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채비를 하고 낚시를 하겠는데, 제가 이 방파제를 이래 보면요, 요 치끝에서 낚시를 이렇게 비사도 끝을 보고 해요. 저곳으로 보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조류가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은 새바람이 이렇게 불어 넣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치끝에서 내항 쪽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물고기가 있으면 이곳에서도 한 마리쯤은 입질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비를 하고 이쪽으로 한번 담가 볼게요. 자, 준비를 한번 해볼랍니다. 자, 용왕님 밑밥 들어갑니다. 물고기가, 낚시라는 것이 그래요. 물고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또 설상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도 그 녀석이 내 미끼를 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쵸, 또 채비를 던집니다. 던지는 과정에 또 자신의 바늘 끝에 달린 미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비를 물에 담가 놓고 마냥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이 낚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낚시는 한쪽 끝에 미끼가 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바보가 달려 있는 거죠. 멍청한 바보가 달려 있는 거죠. 물지도 안 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쵸? 자, 그거라 채비를 던졌습니다. 제 채비는요 아주 샤프하게 들어가요. 왜냐, 찌도 굉장히 작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왜 작은 것을 사용했느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찌가 크게 되면요 표층에 닿는 바람, 그러니까 밀려가는 바람에 저항을 많이 안게 돼서 포인트 이탈을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한 지수 낮은 찌를 사용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G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뽕돌은요 B뽕돌을 사용하는 거죠. G2보다 뽕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비가 내릴 때 찌가 물속으로 잠겨들게끔, 지금 제 찌가 물속으로 잠겨들었다가 바닥에 닿게 되면 찌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지수 낮은 찌를 사용하고, 뽕돌은 찌보다 한 지수 높은 뽕돌을 사용해서 전유동 낚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심이, 저기 모래톱이 보이죠? 모래톱이 이제 물에 잠기는데 지금 덜물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덜물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이 얼마 안 돼요. 요 앞에 요 북이 있는데 한 5m, 만수위가 되게 되면 7m 정도 돼요. 그래서 목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목줄을 조금 길게 해서 원줄이 바람에 날립니다. 난리 안 날리겠습니까? 제가 원줄이 오늘 2호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날리죠. 날리더라도 목줄이나마 이렇게 정렬될 수 있게끔 목줄 길이를 4.5m 정도 좀 길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채비 구성과 채비 운영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지금 덜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성돔은 덜물에는 이 머리를 바닥 쪽으로 행해요. 왜냐, 먹거리가 항상 덜물이 이어지면서 이 모래밭을 파서 모래 속에 있는 모종류라든지 이런 작은 물벌레들이 이렇게 헤치면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덜물에는 감성돔이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도 바닥을 깔아주는 것이 좋아요. 조금 깔아주고, 어느 정도 깔는지 충분히 깔아줄 필요는 없고, 뽕돌에서부터 바늘까지 거리를 약 한 50cm 정도 좀 작게 해서 바닥을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입질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가라앉은 채비를 차츰차츰 밑밥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하는데, 밑밥을 멀리 주게 되면 덜물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물고기는 물이 들게 되면 가장자리로 오게 마련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처럼 조용하지 않습니까? 제 방이라도 방파제라도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이런 곳에서는 내만 발소리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발소리가 굉장히 전파가 잘 돼요. 말은 이 바람에도 불고 이 상황에서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말은 그만두더라도 발소리만 내지 않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가까운 방파제 가까운 지측에서 얼마든지 녀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멀리 줄 필요는 없이 가까이 이렇게 던져주고, 채비는 조금 던져서 조금 밑밥이 내린 곳보다 조금 더 멀리 던져서 가라앉으면서 그곳으로 오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아요. 그 밑밥 채비 구성과 지형의 현장감 있는 채비라 그러죠. 내 지형과 내가 낚시할 수 있는 지형과 그리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채비를 만들고, 그 채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그렇게 밑밥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채비를 어떻게 맞습니다. 뭐 있네요. 감성돔이 감성돔 있습니다. 이야, 와, 있네요. 오.
감성돔 맞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담비입니다. 감성돔 맞죠? 담비야, 감성돔이지? 오, 감성돔이,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 캐스팅에 감성돔이 한 마리, 은빛 찬란한 한 마리 했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 제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네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 잠깐만, 예, 잠깐만. 우와, 예쁘죠? 이야, 전형적인 감성돔 35cm 정도 되네요. 최고입니다. 우와. 수심이 크게 안 깊기 때문에 이온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크릴이 높지 않아서 이온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열에 살살 해갖고 크릴만 싹 던져주게 되면 애들이 피어오르는데요. 수심이 워낙 낮아요. 지금 제가 담가 보니까 제 찌는 곳에 수심이 한 3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마치 전라남도 고흥권, 여수권 이런 갯바위 내지는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기분입니다. 물 색깔도 그렇고 그곳에서는 멀리 안 던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퐁당이를 던지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으면요 발소리가 막 나고 이러면요 언감생심이 여기서 물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최소한 30m 이상은 던져줘야만이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지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 혼자만 발소리만 안 내면 되거든요. 제 혼자만 가만히 서가 있으면 얼마든지 앞에까지 녀석들을 유인할 수가 있거든요. 밑밥으로 낚시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와, 시원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싸. 별로 안 크는데 무슨 씨알이 이렇게. 이야, 정말 오늘 담비 말 잘 들었네. 담비가 가자 하더라고요. 오, 35cm 오버 사이즈. 우와, 이런 내만에서 이런 녀석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았습니까? 참네. 또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감성돔 김이라 좀 불러주세요. 와, 이거 아까 터진 녀석도 이 녀석이가? 야, 있잖아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힘이 오를 대로 올라서 와, 저는 마치 40c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겨우 한 37,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그렇게 힘이 좋습니다. 자, 파죽지세라 한번 더 가봅시다.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수심이 얕으니까 제가 지금 목줄이 짧아져서 지금 4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채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목줄만 내려가도 땅이 닿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찌는 뽕돌 무게보다 한 지수 낮게, 그리고 뽕돌은 찌 부력보다 한 지수 높게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뭐 1호찌를 쓰든 뭐 B를 쓰든 좌우지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요 전유등 낚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돼요. 계속 입질이 올 것만 같은데 애를 미기네. 살짝 데리고 오는데 입질을 해버렸어요.
살짝 데리고 왔거든요. 좀 멀리 던져서 살짝 밑밥이 내린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쫙 하고 가져가지고 급했어요. 애들이 삼켜버리네요. 제 입질이 급하다는 것은요, 주위에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낱마리 같으면요, 낱마리가 있을 때는 입질이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자, 스무스하게 얘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무리들이 있을 때는 지가 먹으면 다른 녀석이 먹으니까 빠르게 입질을 해요. 그래서 입질이 빠르면 주변에 한두 녀석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뭐가 건드리는데 감성도 같으면 쭉 하고 가져가겠죠. 근데 잡어 같아요.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지점은요, 방파제에서 약 한 5m 짱대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방파제에서 포인트가 가까울 때는요, 제가 이렇게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조금 물러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짝 갈 이유는 없어요. 바짝 다가가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도 소리뿐이야. 이 또 빛그림자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만은 조용하고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뒤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좀 채비가 포인트 좀 멀면 관계없는데 가까이 할 때는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바다 상황이 보도무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들 경계심이 아주 완화되는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이 굉장히 맑고 조용하다 그러면 제가 고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고맙게도 물도 굉장히 어두워요. 또 마치 남해 서부권 갯바위처럼 이렇게 물이 완전히 뻘물을 유지하고 있고, 또 바람도 불어서 파도를 막 일으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낚시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심이 얕은 관계로 제가 봉도를 물리지 않겠습니다. 제로채비로 한번 해볼게요. 제로채비로 지금 목줄 한 4m 정도 하고 G2 봉돌에 봉도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로채비로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야, 제로채비에 걸려듭니다. 우와, 이건 40cm. 우와, 얘들이 뜨네요. 밑밥을 이온화하니까 얘들이 뜹니다. 오. (40cm) 이야, 제로채비에 얘들이 뜨네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채비 운영 체제는 수시로 한번 했습니다. 수시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응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야, 애가 잔뜩 화가 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 낚시를 해보니까 미끼는 계속 그래 달려오는데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바닥까지 내려주니까 애들이 미끼를 못 보는구나 생각해서, 물이 너무 혼탁하잖아요. 지금 여기 통영 남해 동부권 지역에는 이런 물 색깔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뽕돌을 빼버렸습니다. 목줄 4m 정도를 하고 뽕돌을 빼버리고 밑밥을 이온해서 뿌렸거든요. 커리를 조금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위에서 애들이 내려오는 미끼를 탑싹 뭅니다. 이래서 미끼 채비는요, 항상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형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요. 갯바위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입문자들은 그래요. 또 왔습니다. 힘 좋다. 보십시오. 제로 채비에 애들이 이렇게 뭅니다. 이런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참네, 미치겠네 오늘. 야, 조금 전에 그 녀석 그죠? 저는 그런 씨알이 걸려들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봄도 아닌데 봄에는 그런 씨알이 곧잘 걸려들거든요. 감성돔 낚시는 오랜 기다림과 기쁨 만나면 좋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랫동안 또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은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물어버려. 내려가는데. 자, 가거라. 가서 큰 녀석이 돼서 온나. 띠로리로리.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쁜 녀석. 물이 너무 이렇게 뻘물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멀리 공략을 해요. 왜? 수심이 그나마 조금 깊은 곳은 그래도 물속에는 좀 막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조금 멀리 공략을 했습니다. 감시가 있었는데 이곳에 물이 어둡기 때문에 애들이 미끼를 미처 못 보고 있어요. 물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뽕돌을 바늘 기위에 물렸어요. 기위에 물려갖고 감시입니다. 감시 슉. 감시입니다. 감시 슉. 피싱 TV